더하기 1 빼기 1, 2. 뭐야? 나 방금 이거 뭐야? 뭐야? 등차 수열은 그냥 외울 게 아니라 그냥 뭐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뭐야 알죠? 당연히 등차 수열은 보면 알죠. 카드 내릴 거 같아. 핸드폰 저기 카드 내릴. 자, 등차 수열. 말 그대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라고 하겠죠. 등하다. 차이가 등하는 수열,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를 빼면 등차가 나올 거고요. 당연한 거지. AN이라는 건 첫째 항에서 n-1D. 이건 당연히 되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 dn 플러스 a-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n항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만 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A5항이라는 건 아니 A10항이라는 건 첫 항 플러스 9D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A2라고 하면 8D라고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럼 얘는 A5라고 하면 5D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D 앞에 있는 값은 얘에서 얘를 뺀 값이 됩니다. n에서 m을 빼면 이게 D 앞에 있는 개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특별할 건 없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 등차 중항 차이가 일정하니까 양변 두 개 더하면 중간에 거 두 개랑 같다. 당연한 얘기. 등차 수열의 합 혹시 공식 까먹었나?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얘기해봐. A1 더하기 A3 AN 하면 2분의 그 A1 M 빼기 저기 뭐 TL 이러고 있던데 2 플러스 n-1 d 이렇게 되거나 또는 1분의 첫째 항 끝째 항 오면 되죠. a 플러스 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뭐 이런 거는 뭐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당연한 얘기.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등비수열은 비율이 등하다.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 등비수열이죠. 예를 들어서 3이 있으면 일정하게 2를 곱하는 수열 또는 예분의 1 또는 비율이 일정한 수열,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비율이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항에서 전항을 나누면 당연히 공비가 나올 것이다.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일반항은 뭐 예를 들어 A3항은 첫 항에서 공비를 2번 곱하면 되잖아. A4항은 첫 항에서 공비를 3번 곱하면 되잖아. 그럼 AN항은 첫 항에서 공비를 n-1번 곱하면 되잖아 라고 표현을 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등비중항에 대한 내용들. 양쪽의 거를 곱하면 중간의 거 제곱이 된다. 당연한 얘기. 등비수열의 합 두 개 알 거고요. 비적대도 하니까. 넘어갑니다. 수열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첫째 항 S1이랑 A1은 같은 거 알겠죠? 첫째 항까지 합이랑 A 첫 항이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알죠? 두 개를 빼면 AN이 나온다. 이거를 같은 표현으로 하면 AN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지금 A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죠 지금.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SN SN이죠. 얘는 첫 항부터 n-1까지 합했죠. 얘는 뭐라고 표현해요? n-1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뺐으니까 당연히 AN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 주의할 거는 N2부터 가능하다. 왜 2부터 가능하니? 1은 못 넣으니까 N2부터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여기는 2항부터 성립하고 1항은 첫 항 넣어가지고 찾아봐야 되죠.
그 다음 시그마도 당연히 아는 거. 첫 항부터 n항까지 합한 거를 이제 시그마라고도 표현하고 얘를 S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그마는 더하기랑 더하기 빼기 실수배까지는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더한 거랑 뺀 거. 더한 거 각각 쪼개고 뺀 거 각각 쪼개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실수배 하는 것까지 자유롭다. 이제 다 했던 내용이니까 가볍게 봅니다. 그 다음 여기 공식 알죠? 얘의 의미는 K에 1부터 n까지 나왔으니까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n항까지 합한다는 의미고 n항까지 합은 등차 수열의 합이랑 도 똑같고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얘는 1부터니까 1제곱부터 n제곱까지 곱하는 거고 얘는 시그마 나타내면 못해야 된다. 그 다음 세제곱도 마찬가지죠. 세제곱은 1세제곱부터 n세제곱까지 합이고 이렇게 표현한다.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넘어갑니다. 확인해볼까 한번? 이거 얼마예요? 2예요. 제곱. K분 K 곱하기 K 플러스 분의 K K 마이너스 곱하기 1 n N 마이너스 1 플러스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플러스 2n 플러스 1 나 왜 마이너스로 알고 있지? 마이너스 플러스. 무슨 나온 거지? 이것들 여기 있죠. 이것들은 공식들이니까 나중에 하면서 뭐 하면 될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부분 분수꼴은 소거되는 형태로 붙일 수 있다. 부분 분수는 이거 되죠? 이것도 아는 내용 넘어갈 거고요. 귀납법 내용. 자, 첫 번째부터 봅니다.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 당연하니까 넘어갈게요. 이웃한 두 항의 관계 빼면 공차다. 당연한 거 등차 중앙 당연하고요. 등차 수열의 합도 당연히 아는 것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133쪽 그 등차 수열에서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사실 고3 모의고사에서는 그래서 많이 보셔야 되고요. 대칭은 이용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면 좋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차피 공차가 똑같다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an-1은 an 빼기 d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얘는 an 빼기 2b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또는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얘는 an-1-d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칭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 보면 요항이랑 요항을 더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이루어나는 등차 중항이니까 이렇게 AN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대칭이고요. AN을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AN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 더 빼고 여기서 하나 더 더하면 얘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얘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 있다.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생각해라. 그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대칭은 되게 중요해요. 등차 수열에서.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수열의 합과 대칭성. 당연히 수열의 합을 구할 때 SN이 얘랑 얘가 이게 첫 항이랑 끝 항이잖아. 얘가 첫 항, 끝 항이잖아. 그럼 얘는 아까처럼 대칭성을 이용하면 첫 항이 아니라 A2항이면 A의 n-1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더하면 n 플러스 1이 되면 되니까 얘가 12항이면 n-11항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다. 꼭 첫 항, 끝 항을 잡아서 합을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저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많이 쓰는 내용들입니다. 자, 예제 1번.
1번 바로 볼게요 그냥.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이죠. 그럼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A1이라는 걸 표현할 때 1 플러스 D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럼 AN이라는 항을 표현할 때는 A2는 2D고 AN은 1 플러스 ND 이렇게 되겠지. 그럼 2라는 거는 1 플러스 N 플러스 1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합이 24일 때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보여요? SN이잖아요. 시그마.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뭐지? 제일 앞에 거 뒤에 거. 2분 2분의 N 2 아, 이 n 마이너스 1 요것도 하나 있고 또 n a 더하기 끝항이니까 AN항이라고 적으시죠. 이렇게도 적을 수 있죠. 합이죠.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2분의 얘는 원래 뭔데요? 뭘 N이라고 잡으면 돼? 항의 개수를 N이라고 잡으면 돼. 숫자. 얘는 지금 항이 몇 개예요? 2 엔더기. N 플러스 2. 그럼 여기 N 자리에 N 플러스 2를 넣을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첫 항, 끝 항 더하면 되니까 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게 24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이다. 자, 사실 할 얘기가 많은 건 사실 여기부터입니다. 등차 수열을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자, 이렇게 왔었고요. 얘를 바로 표현하면 얘는 지금 n에 대한 2차식이죠. n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얘 nd가 나오면서 n을 하나 더 곱하니까 2분의 dn 제곱 됩니까? 자, 좀 더 풀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2an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n의 n-1 그럼 내가 n 제곱 풀면 2분의 d의 n 제곱 이렇게 됐죠? 최고차가 n 제곱이 지금 최고차잖아. n 제곱 dn 제곱 2분의 dn 제곱. 또 그다음 n이 2an이랑 마이너스 1 있죠? 2a 마이너스 1n 있죠? 2분의 2a 마이너스 1n 이렇게 있죠? 그다음 SN은 AN 제곱 플러스 AN 크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마이너스 D 아니에요? 2 마이너스 D.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등차 수열 합은요 2차식입니다. 2차식이고 상수가 0이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할 때 등차 수열의 합에서 상수항이 0이면 첫 항부터 등차가 됩니다. 상수가 0이 아니면 첫 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등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 빼기 Sn-1을 하지. 그거 할 때 n 2 이상이잖아요. 근데 얘가 0일 때는 1부터 가능하다고요.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거 합을 구하면 상수항 자체가 없잖아, 표현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볼 거는 내가 AN을 봤어. 일반항이 원래 A 플러스 N-1T죠. 얘를 조금 바꿔주면 DN 플러스 A-T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봐요.
2차식.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 일반항은 1차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SN에서 AN을 내가 바로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SN이 이렇게 생겼는데 최고차가 2분의 D인데요. 얘가 지금 2배가 돼서 N이 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SN이 N제곱이에요. 내가 AN 구하고 싶어. 얘는 AN을 구했을 때 상수가 없죠. 첫 항부터 등차입니다. 그리고 합이 2차라는 건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되나요? 그러면 얘를 만들었을 때 n 앞에 여기가 2분의 d잖아. 그러면 an은 dn이니까 얘를 2배 돼야 되죠. 그래서 2n의 형태가 될 거고요. 일반항은. 그리고 얘는 sn이랑 첫째 a1은 첫째 항이 같아야 되지. 얘는 첫 항부터 등차니까. 맞나요? 1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니까 1 넣으면 얘가 1 나와야 되죠. 얘도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일반항이 이렇게 돼요. 얘를 보고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원래는 어떻게 되었냐? 일반항을 SF 빼기 SM-1로 구했죠. SN이라는 건 n제곱, SM-라는 건 n-1제곱이지. 그럼 얘를 정리하면 n제곱 날라가 마이너스 2n이 나오면서 플러스 2n 플러스 1이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이거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다. 뭐 최고차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하나 더 해볼게요. SN을 예를 들어 4n제곱 플러스 5n이라고 했어요. 상수는 없죠. 첫 항부터 등차란 말이지. 일반항을 구하죠. 이걸 일반항 구하기 어렵잖아요. 일반항을 구할 때 그럼 얘가 2분의 d죠. 얘는 dn이지. 얘는 지금 dn 돼야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8n의 형태로 와야겠죠. 근데 첫 항 같아야 되죠. 1 넣으면 9지. 1 넣으면 9 돼야 되죠. 얼마 있어야 돼요? 일반항이 3차는 못하는 3, 4차는 등차가 아닌데요? 등차의 합은 2차예요. 무조건. 일반항은 1차입니다. 이거 얘기도 할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 상수가 없잖아. 첫 항부터 등차라고. AN을 구했어. 뭐 어떻게 돼야 돼? 10n 10을 에다가 1 더하면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8. 이 일반항. 상수 있으면 뭐라고요? 상수 있으면 상수 있으면 첫 항부터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럼 2항부터가 나오겠죠. 그럼 2항을 넣어서 일반항을 찾아야겠지.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자, 1차식, 2차식이라는 게 좀 중요한데 너희가 하면서 수열이 함수라는 얘기를 들어봤나요? 수열은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얘기 들어봤나요? 기억나요? 수열은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수열은 자연수만 들어가잖아. 정의역이 자연수. 정의역이 자연수의 함수입니다. 수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수열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2n-1이 있어.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이죠. 등차인 거 알지? 그러면 얘는 잘 보면 사실 y는 꼴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길 수 있죠. 그럼 얘는 2x-1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얘 수열을 보면 x 자리에 n이 들어간 것밖에 없잖아. 근데 n은 뭐가 돼요? 자연수가 돼야 되지. n이 1이 들어가면 1,1이 될 거고요. 2가 들어가면 2,3이 되겠죠. 그럼 이 수열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지.
점이 찍히겠죠. 자연수니까 점이 어디. 근데 점이 찍혀 있어도 얘를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얘를 함수라고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a의 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2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죠. 왜? 함수는 x 대신 x 플러스를 넣을 수 있으니까. x 대신 x 플러스 1 넣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를 얼마만큼 평행이 넣은 거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넣은 거잖아. 그럼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동안 그래프가 될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의 일반항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옮겨보면 얘를 1만큼 옮겨보면 얘가 0,1일 거고 얘가 1,3일 거고 그러면 요렇게 생긴 요렇게 평행이 동안 요런 그래프가 될 건데 단지 여기는 이제 정의가 안 되겠죠. 여기. 그래서 평행이 이동한 거고 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얘가 1차식이니까 1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합은 2차식이잖아. 2차 함수. 등차수율이 2차 함수. 근데 2차 함수 꼴이 어떻게 생겼냐면 2차 함수지만 상수가 0이라고 했죠. 그래서 n에 0이 들어가면 물론 자연수가 0이 못 들어가지만 0이라고 생각하면 원점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여기서 출발하는 2차 함수가 되죠.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두 가지 형태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뭐냐면 얘의 그래프는 뭐냐? SN의 그래프죠 지금. n이 자연수가 이렇게 바뀔 때 합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합이 지금 y 값이 합인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고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n에 1을 넣었을 때 첫 항까지 합이 음수면 아래로 볼록할 거고 첫 항까지 값이 양수면 첫 항이 양수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게 될 거고 또 특징은 뭐냐? 2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 무슨 특징이 있어? 2차 함수를 딱 축의 대칭. 축의 대칭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2차 함수라는 걸 예를 들어 위로 볼록하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26항에서 S26이 0이 나왔어. 여기 0이 나왔어. 그렇다는 거는 얘는 합이 제일 큰 건 언제란 말이야? 13일 때. S13일 때가 합이 최대라. 그 S13일 때 합이 최대라는 건 얘가 공차가 마이너스. 음수란 말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이 있는데 공차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합이 8되고 예를 들어 첫 항이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 그럼 첫 항이 10이고 8이고 6이고 이렇게 가서 0되고 마이너스 2되고 음수로 가잖아. 그럼 합이 점점점 이렇게 되다가 음수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그럼 위로 볼록하다는 건 공차가 음수고 첫 항은 양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럼 얘를 구할 때는 내가 이제 대칭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 얘가 26이 아니고 13이 왔어요. 짝수는 여기가 그건데 13이야. 아니 26일 때 한번 보자. 일단 26일 때 그럼 여기가 S13이고 또 다른 특징은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S12일 때랑 S14일 때는 같다는 거죠. 값이. S11일 때랑 S11일 때가 같단 말이죠. 그리고 얘를 바꿨어. 내가 13이라고 했어. 그럼 중간이 얼마야? S 6.5잖아요. 근데 얘가 자연수기 때문에 6.5가 못 들어가죠. 그럼 6.5가 들어간다는 건 여기는 없고요. 여기랑 여기가 S6이랑 S7로 대칭이 된단 말이죠. S5랑 S8이 같다는 소리죠. y 값이. 이렇게 대칭을 이뤄서 같다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여기일 때가 최대일 거라. 그렇게 볼 수 있고 더 쪼개봤어. 저쪽에서 6.5입니다. 얘가 6.5야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3.25가 되겠죠.
3.25가 되면 요 값은 없겠지만 3.25가 되면 제일 높을 때는 S가 3일 때가 되고 그 다음 요 밑에 S4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요보다 더 밑에 S5가 있을 거고 얘보다 더 밑에 S6이 있겠죠. 이거 되나요? 3.25면 요게 자연수밖에 못 들어오지. 3.25랑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3이죠. 그럼 S3일 때가 지금 최대값이 나와야 되죠. S4일 때는 이 다음 최대값이 나오겠지. 선생님 좀 어렵네. 왜 저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0.25, 0.75 차이. 여기는 0.25고 여기는 0.75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왼쪽에 5가 가고 오른쪽에 아까는 대칭이겠지. 왜냐면 아까는 예를 들어 여기 13이야. 여기 S 6.5이고 그러면 6이랑 7이랑 똑같이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얘랑 똑같이 떨어져 있으니 이차함수잖아요.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높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6.5이기 때문에 0.5, 0.5니까 얘가 같은 높이에 존재해야 하죠. 그래서 둘 다 최대값이 되는 거지. S5랑 S8일 때 둘 다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최대값이 대칭으로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최대값은 대칭이 아니라 3이 최대값이고 4가 그 다음 값이고 5가 그 다음 최대값이 되겠죠. 근데 저게 가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저게 6.5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지. 6.5가 되면 안 되지.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때 값이 내가 최대값이나 이런 걸 찾을 때 2차 함수기 때문에 대칭을 이용해서 찾으면 된다. 아, 결국 여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얘가 결국 2차 함수라고 얘가 그리고 2차 함수의 값이기 때문에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2차 함수 특징이 대칭이잖아. 수열의 합이 2차 함수죠. 얘는 대칭으로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푼다. 근데 내가 했잖아. 대칭이 중요하다고. 인자수열. 그럼 저 그래프에서 0이랑 0에는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죠. 없는 거죠. 여기에서 그냥 점이 이렇게 찍히는 거지. 점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함수 그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풉니다. 인자수열을. 왜 S4가 왜 S5가 오른쪽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왼쪽에 와? 네? 아니, 여기서 S5는 여기 오면 안 되죠. S2죠 이거. 이렇게 가야죠. 좀 됐나요? 네. 그래서 함수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항을 빠르게 구하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기 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은 얘를 풀라고 하면 이거니까 푸는 방법이 여러 개 있죠. S5에서 S2를 빼면 된다. 이게 제일 쉬운 거. 근데 내가 일반항 구하는 걸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얘 일반항 한번 보여볼게. 상수 없죠. 첫 항부터 등차네. 합이 2차니까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말 없어도 일부분 등차 수열. 일반항을 구했어. 얼마가 돼요? 4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되죠. 3이죠. 이게 일반항이고 얘는 1이에요. 그러면 5에서 2를 빼보면 5를 넣으면 25에서 2니까 50 더하기 5라서 55고 2 넣으면 8 더하기 2니까 10이죠. 45죠. 얘를 넣어서도 해보자. 3을 넣었어요. 3 넣으면 15. 4 넣었어요. 15. 5 넣었어요. 10. 여기 더하면 30, 45. 같은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등차 수열과 절대값. 제가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첫 항이 음수이고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서 AN은 당연히 한 번만 바뀌겠죠. 그래서 음수부터 O가 한 번 바뀐다.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얘는 AN이 양수라고 하면 얘가 양수라고 한다면 얘가 양수로 나올 거니까 2AN으로 나올 거고 얘가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 AN이니까 0으로 나올 것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죠. 양수일 때는 2AN으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빼면 0이 된다. 그런 얘기. 자, 예제 4번 해봅시다.